대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윤도열 기자, 지금 투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제가 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새벽 6시 이전부터 이곳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 나와서 투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일찍 투표를 마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투표 초반에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곧바로 투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해졌다가 오전 10시 전후로는 또다시 줄이 길게 생길 정도로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투표를 하는 19살 새내기 유권자부터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타고 투표장을 찾은 어르신들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이곳 투표장을 찾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두 661곳 투표소에서 그리고 경북에서는 916곳 투표소에서 큰 소란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율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었는데 본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조기조선의 대구 지역 사전투표율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0%대에 머물렀습니다. 3년 전 대선 당시 대구 사전투표율이 33.91%인데요. 그때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저조한 사전투표율과는 달리 대구 경북 지역 본투표율 높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율을 더한 투표율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도 대구 지역 본투표율은 전국에서 줄곧 가장 높았는데요. 사전 투표율을 더한 결과 현재 투표율 5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이곳 대구 경북의 본투표율이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곳 투표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대구 지역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 최종 투표율 78.7%를 넘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여자고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호남은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2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칠 정도로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광주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7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인지 길게 줄이 설 정도는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어린 자녀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호남 지역이 사전투표 열기가 워낙 뜨거운 곳이어서 오늘 투표율도 높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호남 지역은 지난주 사전 투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56.50%, 전북이 53.01%, 광주 52.12%로 전국 시도별 사전 투표율 1,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모두 50%를 넘겨 지난 대선보다 높았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면서 광주 71.6%, 전남 7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는 81.5%, 전남 81.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어 이 수치를 넘어설지 관심입니다. 네, 정 기자가 오늘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을 잠시 만나봤는데요. 유권자들은 다음 대통령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바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한 고등학생 유권자는 첫 투표를 대통령 선거부터 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진짜 국민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 투표소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전남 지역이 74.1%로 최고 투표율, 경기 지역이 55.5%로 최저 투표율입니다. 네, 김문식 교수님 지금 계속 이제 스윙 보터 지역 이런 캐스팅 보터가 될 만한 지역 얘기를 했는데 전남 지역이 사전 투표를 합산해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을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그 사전 투표율이 전남, 광주, 전북 세 지역 모두 호남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예, 본투표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합산이 되니까 당연히 높게 이제 네. 올라가는 거고요. 저도
송파병에서 사전투표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성향상 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선거 관리나 부정선거에 일정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이른바 영남 지역,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사전투표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투표 때 얼마나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전투표를 합산하니까 당장 전남이 1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도 본투표 마지막 집계까지 돼서 사전투표를 합산했을 때 광주 전남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8080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하나 남은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도권의 향배입니다. 뭐니 해도 뭐 호남과 영남은 대부분의 그 우호적인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외로 친다면 결국 수도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구도에 표를 던질 것이냐, 다시 말하면 계엄의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에서 김문수 후보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인물의 프레임이죠. 인물이 정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길 수 있겠느냐. 깨끗한 김문수가 낫다. 이렇게 인물에 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도권의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구도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의 인물론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 향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